다행히 우리 시장은 다시금 반등 국면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최근의 시장 상황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이야기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연말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. 우리가 비트코인도 한 10% 이상 조정을 받고 알트코인은 그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어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상황들을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어떤 같은 사건도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들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전망들 살펴보면은 글로벌 트레이더들도 대략적으로 가격이 90K 더 하단으로 해가지고 87K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. 그리고 그 87K를 얘기한 근거 자체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체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가지고 즉 평균적인 비용 혹은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는 실현 가격이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특히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87K 정도에 좀 머무르면서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CME 갭이 77에서 80K 정도에 만들어지면서 크게 반등을 한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다가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뭔가 트럼프발 랠리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두부터 약간 얘기가 길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한 2주에서 한 20일 정도가 아직까지 2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사이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구간들에서 변동성들을 좀 감당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뭔가 지금 완전한 반등이 일어났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시장 이벤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요. 정확한 이 시장의 변화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확실히 뭐 추세가 전환이 됐다,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.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로 또 우리 또 작가님께서 오프닝부터 좀 길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1월 휴가다라고 하잖아요. 1월 달 전망이 사실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그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월 달 전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작가님께서는 이번 1월 달은 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? 네, 우선 1월 전망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표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전통적으로 1월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월 좀 넘어서 1분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있었던 해,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미국 대선 바로 다음해 기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던 게 맞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1월 달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자체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는데 그 취임식에서 어떤 식의 어떤 조치들,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행정명령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전망으로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1분기에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등락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2013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스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 굉장히 뭐 100% 이상 혹은 2013년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500% 이상 1분기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17년도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적은 한 12% 정도 상승해서 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2017년 스코어를 보면은 1분기가 조금 미진하니까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의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전망들을 좀 가져가시되 만약에 1분기에 우리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2분기까지 상반기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1월 달 그리고 1분기의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. 역사적으로도 또 1월 달 1분기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. 뉴욕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떻게 구현이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1월 달은 이제 드디어
있죠.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또 있기도 하고요.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, 작가님? 네, 올해 1월 달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매년마다 1월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바로 다음에는 취임식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점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. 자,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연말에 이 새해를 갖다 한 이틀에서 3일 남겨놓고 자닛 옐런, 이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가 올해 14일에서 한 15일에서 20 며칠 사이에는 한도에 도달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이 얘기는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부채 한도 협상을 갖다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동성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한도의 어떤 상한선을 그냥 없애버리자. 일시적으로는 좀 없애자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반대를 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. 그래서 임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갖다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어떻게 타결될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취임식인데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한국 시각으로. 이때 이 트럼프 취임식의 첫날에 행정명령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담길지, 즉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기점을 가장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많은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과거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취임식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가 취임식 이후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과거 이 취임식과는 완전 다르죠. 왜냐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에 과거 이 대선의 어떤 취임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점으로 어떤 변동성을 가져갈지 좀 주목하셔야 되고 이 이후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. 일본 금리 발표가 한국 시각으로 24일 한 12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작년에 9월에서 10월 그 구간들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많은 어떤 자산들의 어떤 청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올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대응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때처럼 큰 파급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일에는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결로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태입니다. 왜냐하면 12월에 금리를 또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동결에 더 많은 무게감이 찍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오랫동안의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에는 이번 1월 달에는 요 4개 이벤트를 좀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에 관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 비트코인, 비축 자산에 관해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미국의 부채 한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. 네. 이 부분에 관해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? 네, 우선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이 어떤 설명 자체가 논리적이지만 이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해왔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의 부채가 연 쌓이는 이 속도가 있죠.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을 때 만약에 가정에서 뭐 5% 정도 상승을 한다. 그거보다 이제 낮지만 2에서 3% 정도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률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했을 때는 부채 한도 문제들, 즉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신시아 루미스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. 만약에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비슷한 수준의
가격 상승률을 연평균 수익률을 갖다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 만약에 연평균으로 30%에서 50% 사이를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면 첫 번째로는 이 국가 이 부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슈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달러화를 이제 탈피해서 탈달러 네.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카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 많은 어떤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, 그렇죠. 네. 그리고 브릭스가 경제 공동체로는 가장 큰 공동체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들을 지금 만약에 방관을 하게 됐을 때는 향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브릭스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뭔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디지털 자산입니다. 그 중에서도 위안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이 어떤 시중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일정 부분 대체를 해보자라는 실제로 그런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게 됐을 때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들은 더 많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사실상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사토시가 계획했었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. 네,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그렇죠. 수 있습니다. 전체 이제 전 세계 공통 화폐로서의 활용도가 되어가는 거고 미국 측에서도 탈달러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사실상 패권 국가로서의 힘도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얼른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또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다. 맞나요, 작가님?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뭔가 대척점에 있는 자산으로 봤던 거죠. 맞죠. 네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다. 좀 우호적입니다. 왜냐하면은 브릭스도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메타플래닛이라고 해서 일본의 상장사입니다. 네. 이 회사가 본인들이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모으고 있는데 그 대표가 했던 얘기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 미국에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훨씬 더 가파르게 비트코인을 갖다 축적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점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든지 간에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시면은 투자의 관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